늘 그렇듯 까보면 상스 이런 공식을 보여줬던 포항입니다. 매 이적 시장마다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쉽지 않아. 매 시즌 그런 얘기가 우습다는 듯이 까보면 상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인데 올해는 어떤가요?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음.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항상 포항은 그래서 보면 지키자가 핵심이었어요. 아, 지켜라. 근데 요번 이번 시장을 좀 보낼 때 보내더라도 연성을 좀 잘해보자. 내실을 좀 잘 갖춰보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항상 지키자였는데 결국 그 무작정 지켜라보다는 떠날 때 떠나보내더라도 좀 내실 잘 갖추자. 이게 결국 포인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단순히 금액 절감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좀 스쿼드를 좀 실속 있게 바꾸자라는 좀 그 포인트 확 띄는 것 같아요, 눈에. 지키자에 집중하면 못 지키면 좋대요. 아, 근데 못 지킬 때 못 지키더라도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은 잘 데려오자로 바뀐다면 최악은 면할 수 있어요. 언제나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 같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좀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잘 지키는 데다가 여기까지 잘하는 게 베스트지만 포항의 항상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근 일단은 몇 년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지키자보다는 보낼 땐 보내더라도 실속을 좀 다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의 주요 인아웃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2인에는 니시아 켄토 선수랑 이 트란지스카 선수, 손승범 선수, 정한빈 선수, 김용학 선수 해외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연령별 대표팀 때문에 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용학 선수를 원래 포항 출신이거든요. 포항 출신인데 이제 임대 영입을 했고 이번에 오베르단 선수가 나가면서 진시우 선수를 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출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 박승욱 선수의 이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쉽긴 한데 돈 많이 주는 일본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이 점차 좀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김종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결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상황이니까. 네. 진짜 아쉬운 건 사실 오베르단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쵸. 결국 오베르단 같은 경우에는 포항 팬들도 다 예측했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 팀이 돈 받고 팔겠구나.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보낸 오베르단. 언젠가 떠날 것 같았는데 그게 올해구나. 그리고 결국 진슈 선수랑 바꿔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항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앤아웃을 보면. 맞아요. 사실 오베르단 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FA로 다른 K리그 내 팀으로 이적을 했다라고 하면 포항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죠. 사실 이적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진시우 선수랑 현금까지 얹어서 바꿔냈기 때문에 뭐 이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이호재 선수가 계속해서 뭐 해외 그런 거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주요 자원 대부분을 지켜내는데 성공한 포항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들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리고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말들이고 또 수비진으로 넘어가 보면은 완델손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건데 굉장히 장기간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폼을 보여줄지가 솔직히 좀 많이 미지수예요. 네. 근데 결국 이 포지션에는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칠 자원인 어정원 선수가 언제든지 또 선발로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박승욱, 전민관, 신강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후방 빌드업 라인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 박승욱 선수하고 이 자리를 대체하던 이동희 선수까지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또 돌아보면 박찬용, 전민광, 한현서, 진시우 이 정도 뎁스면은 뭐 어쨌든 수비진을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특히 이제 한현서 선수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많이 선장을 하면서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나이가 어리다. 근데 좋은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들어온 진시우 선수도 결국 나이가 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항은 또 미대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른쪽 수비가 좀 걱정이었거든요. 신광훈 선수가 왜냐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시즌을 풀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리예요. 또 거기가 맞아요. 뭐 백스리의 스토퍼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오른쪽 풀백일 수도 있고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오베르단 선수하고 연성해서 데려온 진시우 선수라든가 뭐 김호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적응을 마치면 아마 초여름쯤에는 그래도 파워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들진을 살펴볼 텐데요. 이 포항의 내년 시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미들진이에요. 일단은 오베르단이라는 팀의 심장과 같은 자원을 내보냈고 김종호 선수까지 내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면은 포항이 중원의 세대 교체에 들어갔구나 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가 사실상 라스트 댄스가 유력한 상황인데 이 기성용 선수의 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항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선수들이 바로 김동진, 김승호 그리고 니시야 켄토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선수예요.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이 전경기 출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험을 좀 쌓았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데려온 이 김승호 선수 역시 주목해야 할 자원입니다. 뛰어난 킥력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인데 메짤라부터 윙백까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100경기 이상 출장한 니시야 켄토 이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이 정 교수님이 코멘트 한 줄을 띡 남겨주셨는데요. 기량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문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남겨주셨었어요. 결국 이 니시야 켄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J1 무대에서 뛰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팀은 감등이 됐었지만은 일본 무대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새로운 중원 자원이에요. 니시야 켄토 선수는 일본 출신 중미 자원이 뭐 대부분 그렇지만은 중원에서의 이 프레셔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환경에 대한 적응 이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잘 되면 결국 이제 뭐 아마노 준이나 저기 누구야 우리 팀 뛰었던 다카키나 뭐 이런 선수처럼 되는 건데 이 강한 체력이나 빠따 같은 거는 일본 무대에서 적응이 그래서 됐어요. 아까 말했던 선수들도 다 그런 선수들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결국 거친 무대니까 K리그가 비교적 거친 무대니까 그 장점이 얼마나 발휘가 될지 피지컬적인 이유 같은 것들만 좀 검증이 된다면 잘 써먹을 만하지 않을까. 저희가 먼저 딱 떠오르는 일본인 미드필더 하면 떠오르는 그 미드필더들 뭐 아마노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다카학이라든가 쿠니모토라든가 이런 선수들 보면은 결국 다 그게 돼요. 이 까라가 이번에 올라온 또 저기도 그렇잖아요. 부천의 카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선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적응하냐의 문제고 무엇보다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라고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격이라고 느껴지는 게 빠따 좋고 그쵸. 많이 뛰고 수비력 갖추고 이런 느낌 보면은 박현빈 선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관상학적으로 K리그에서 제가 봤을 때 통할 만한 관상입니다. 비하 이런 게 아니라요. 저 아래 지금 이게 바로 나와 있잖아요. 저 딱 보자마자 아마노준하고 쿠니모토 생각났어요. 다카하기도 그렇고 얼굴에 다 섞여 있어요. 다카하기, 쿠니모토, 이 아마노준이 다 섞여 있는. 딱 봤을 때 K리그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관상인 것 같다가 이제 북측광장의 관상론에 의거해서는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마지막 공격진 살펴볼 텐데요. 이 공격진은 우선 서울에서 정한민 선수와 손승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정한민 선수는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손승범 선수는 기술적으로 이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박태하 감독 지휘 아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만개할지 요거를 지켜보는 그런 재미도 포항 팬들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는 선수죠. 독일 3부 리그에서 야콥 트란지스카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사실 검증이 필요한 자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사실 매 경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싸움일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증명이 필요한 자리죠. 사실. 진짜 굉장히 큰 결심했어요. 그니까요. 사실 이 포항 정도 되는 팀이면 뚝톱을 어떻게 데려오는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포항은 독일 하브리그 참 좋아한다는 지금 이제 댓글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일류첸코도 그랬죠. 그쵸.
다시 내려왔다가 망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톱 장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결국 이 배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찔러보고 대박을 터트리는 그 용기가 있어야. 그쵸. 그래야 결국 이제 더 큰 팀으로 이적료 비싸게 받고 팔고 아니면 내가 안고 죽더라도 성적 내고.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 괜찮은 영입인 게 이 트란지스카 선수가 2001년생이거든요. 어리다. 네, 매우 어린 자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향후 몇십 년이 보장된 자원입니다. 데려가실 몇십 년. 분 구합니다. 이러고서. 포항 입장에서는 트란지스카 선수 지난 시즌에 14골 넣었고요. 이 정도 선수면은 중국에서 한 40억 정도만 데려가지 않을까요? 자, 40억 들어오는 순간 몇십 년을 연성해 먹을 수 있는 그치. 금액이잖아요. 40년 동안 이게 몇십 년이 이적료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인해 뭐를 낳고 또 그게 무엇을 낳고 그게 무엇을 낳고 그런 어떤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영상 봤을 때는 조르지 선수 느낌이 좀 난다. 진짜. 생각해보면 포항도 무서운 게 조르지도 지난 시즌에 본인의 이 역량을 입증을 했잖아요. 그쵸. 만약에 트란지스카 선수도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 난 조르지도 무서운데 지금. 그니까. 조르지는 정말 K리그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의 윙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조르지 선수는. 톱 자리에서 윙어처럼 뛰는 마샬 같은 옛날에 그 맨유의 안토니 마샬 같은 느낌 잘할 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르나우토비치 선수 옛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톱이 아니라 윙 같은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는데 조르지 선수가 어떤 이 트란지스카 선수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까딱하면은 조르지 이호제 트란지스카를 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진수형 보다가 그 경기장만 보면 한 3년씩 늙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조르지 등번호 9번에서 25번이에요. 독일 3부 리그 승격팀에서 14경기 4골 1도움 259분당 1골. 안재준 선수가 9번을 받았네요. 안재준 선수 생각해보니까 터지면 무서운 선수들 정말 많다. 진짜. 안재준에 뭐 이번에 간 김용학에 막 이런 선수. 우리 서울 혹시 어떡하냐. 김동진 선수도 기대되고. 김동진도 잘하던데. 어떡하냐 우리 팀은. 아무튼 데마크는 2부 관중 속도 없어요. 맞아 그런 팀들 있지. 일류첸코가 딱 3부에서 잘하고 2부에서 애매했는데 개추가 터진 거였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 2부 리그 가장 맨 끝에 독일 2부 리그에서 소팅해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공격수 얘 한국에 온다던데 얘 누구야? 걔가 일류첸코였다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하겠죠. 예. 이런 선수들 귀신같이 연성해내는 게 포항이라서 그쵸. 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항의 이적 시장도 점수를 매겨봐야 될 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항? B. 한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주겠습니다. 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B니까요. 이유는 60점은 너무 적고 80점은 A인 것 같아서 그냥 뭐 어차피 보낼 자원이었던 것들 다 돈 비싸게 받고 간 자원. 갈 사람들 갖고 데려올 사람들 잘 데려온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있어요. 손승범, 정한민으로 딱 봤을 때 우린 이제 서울 팬이니까 알잖아요. 그쵸. 이 선수들 FA로 풀린 거 맞는데 우리 팀이어서 풀린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한민, 인정합니다. 손승범 둘 다 그 연령대에서 꽤 괜찮은 자원이에요. 손승범 선수 뎁스급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쵸.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 레벨 넘치는 측면 자원인데 우리 팀 지금 측면 자원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린 거고 정한민 선수도 사실 김기동 감독님이 지난 시즌에 뚝톱으로서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원래 정한민 선수가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왜 톱이 아니라 윙이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하가 아니라 그 체격을 말하는 거예요. 최전방 공격수로 정말 잘할 것 같은 이 등발을 지니고 있는데 왜 윙에서 더 이선에서 잘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등지고 버티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물론 뭐 득점력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닌데 포항 입장에서는 대졸 신인 쓸 바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졸 신인 쓸 바에는 정한민, 손승범 쓰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덜한 거지. 물론 대졸 신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지호 선수처럼 지난번에 강원에. 근데 이지호는 대졸은 아닌가? 뭐 아무튼 대학교를 나온 결국 어쨌든 프로씬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임팩트를 한 번이라도 남긴 선수를 써보는 게 더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런 선수들 귀신같이 잘 데려간 걸 봤을 때
적어도 낙제점을 받거나 뭔가 그 낮은 등급을 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B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A 마이너. A 마이너. B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B보다는 높다. 왜냐면은 일단은 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공중분해 이건데 그거를 너무나도 잘 막아냈어요. 그 저기 로카스님이 얘기 남겨주셨는데 사실 오베르단 빼고는 주전급 이빨 하나도 안 나갔다. 사실 그 박승욱 선수, 이동희 선수 정말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센터백 뎁스를 보면은 나가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는 오베르단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이 오베르단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니시아 켄토 선수의 활약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김동진 선수, 뭐 어정원 선수도 그 자리 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여러 자원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그리고 뭐 손승범 선수나 정한민 선수도 보더라도 이 선수들도 충분히 그 박태하 감독님이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 계획 안에 너네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거를 수용하고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현서 선수의 성장세 때문에 수비진이 한숨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저기 정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박승욱도 닭주전이라고 하기 힘들었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 박승욱급의 선수가 나가면 어쨌든 팀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왜냐면 어쨌든 주전 수비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닭주전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급의 수비수가 나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국대까지 상비군인 선수지만 한현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그래서 한시름 놓은 거 아닌가. 거기다가 플러스 진시우 선수를 데려오는 바람에 결국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 팀? 이 박승욱, 이동이 나가면 애매할 수도 있어. 귀신같이 그러니까 진시우 데려오는 거 봐. 이걸 잘하는 것 같아 포항이. 그쵸. 오베르단 나갔으니까 어떻게? 뭐 김동진 어느 정도 성장세고 그러니까 저기 어차피 기성용 파트너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저기 일본에서 데려오지 뭐. 돈 많이 들였을까요? 내가 봤을 때 아닐 거. 포항 특징상 니시아 켄토 선수 데려오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 정도 급 보여줬으면 또 잘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귀신같이 잘하는 게 포항이고 이 기조를 잘 이어가는 게 결국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의 그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 모든 게 오베르단 하나에 다 눌린다고 생각하신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치. 오베르단은 심장이었으니까. 심장 빠진 거지. 심장이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심장을 갖다 끼우느냐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 포항은 심장을 매 시즌 누군가 빼가거든요. 근데 시즌을 까보면 심장이 자라 있어요.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자라 있어요. 자라 있는 거야? 보면은 뭐지? 심장에 내가 분명히 제 심장 잘라냈는데 제가 우리 팀 여기 심장에 살짝 그 조직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 제거하고 저 팀에 있는 심장 갖다 와서 박았어. 잘 뛰어 그러니까. 근데 막상 또 보니까 저 팀은 근데 심장이 있나? 꿋하게 잘 자라네. 보니까 오베르단이래. 걔 또 데려가. 그럼 또 분명 누구 나올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김호진 선수도 기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니까. 결국 이 대학 출신들을 귀신같이 써먹어요. 진짜. 지난 시즌에 저기 톱 누구였지? 조상혁도 쏠쏠하게 써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그 조상혁 선수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도 조금 있었어요. 중앙대 출신 조상혁 선수를 쓸 바엔 그러니까 그거죠. 조상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못했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감독으로서는 정한민 선수를 쓰는 게 이득이었겠죠. 지금 조상혁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대학교를 나와서 프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선수를 쓸래 vs 어쨌든 지난 시즌에 뎁스 멤버로 FC 서울에서 뛰었던 선수 쓸래. 그러면 전자를 고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히 보수적인 K리그에서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포항은 언제나 이런 영입들을 참 잘하고 또 이 선수들이 여기서 터져요. 포항급에 맞게 터져요. 딱.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포항은 화수분 축구. 포철고의 존재도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스를 잘 육성해내는 것도 능력이고. 조상혁 첫해가 이호재 첫해보다 잘함. 맞아요. 개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조상혁 선수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진짜. 일반적인 팬들이 봤을 때 그래요. 대학 시인이. 올해도 이런 식으로 그 새 얼굴들의 활약이 굉장히 좀 눈에 띌 것 같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김승호 선수도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고 이 선수는 그 이제 준환이가 2부 경기를 좀 봤었는데 이 선수를 굉장히 딱 콕콕 찍어봐서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 또 포항은 굉장한 또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포항은 강하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항 팬으로서 올 시즌은 강등 확률이 적으니 선수들 경험치 먹이는 것에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뭔가 이제 그 옆에서 지금 다빈이 형이 방금 얘기했던 게 뭔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거랑은 조금 생각이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가 결국 포항은 언제나 영원히 1등한다가 아니라 포항은 항상 상위권에 어쩌다 보니 위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쩌다 보니 항상 포항은 상위권이야. 뭐 모르겠어. 근데 우리 팀은 그냥 곧잘하던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한 팀이잖아요. 진짜. 근데 이번 시즌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너무 좋은 환경을 받아냈다. 포항 잘할 것 같아요 보다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정도 선수도 아니면 얘네들 좀 터질만한 애들만 데려간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강등 당할 확률이 어차피 적으면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더 보는 거죠. 매년 시작할 때 마음 졸이는 게 좀 덜해지겠지. 그렇죠. 심지어 지난 시즌 초를 생각해봐요. 우리 포항 팬분들 지난 시즌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즌 1호 뻐막을 거의 진짜 추운 겨울에 해버렸죠. 겨울에 3월달에 3월에 시즌 1호 뻐막을 했는데 문제는 버스 안에 감독님이 없지 않았습니까? 유턴 제가 지금 유턴을 못해서 이 전설의 명언을 남겼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즌 초에 뭐 우승한다 뭐 지랄발광 설레방을 치던 우리 FC 서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랭크를 했어요 결국. 그쵸. 그래 이게 포항의 특징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서울의 특징이고. 그치. 언제나 알 수 없는 게 포항의 바람인데 다만 시즌 초반은 좀 더 편하게 보지 않을까.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